이게 사실 암호화폐가 한참 붐을 일으켰을 때 다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막 암호화폐를 도입한다 이러면서 이거 정말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새롭게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JP 모건 체이스도 암호화폐를 지금 발행하죠. 예. 그러니까 은행권으로선 제일 처음 그 암호화폐를 결성하고 이미 거기에 참여한 은행들이 한 412개 정도 되는데, 즉 JP 코인이 지금 암호화폐를 하는 건 금융기관 간의 그 송금을 겨냥한 겁니다. 그건 원래는 스위프트라는 달러 주도의 그 결제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외환 거래를 했는데 옛날에는 여기를 거치면은 보통 빨라야 한 3일, 늦으면 4, 5일씩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나오니까 얘네들도 급해져가지고 이걸 신속하게 한 2014, 16년도에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정도의 기간 안에 그 외환이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보다도 JP 모건이 만든 게 훨씬 더 신속하고 이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그 실행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마 JP 코인 그 암호화폐가 훨씬 더 득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중국에서도 뭐 개발을 해서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그 암호화폐가 중앙은행들 차원에서, 정부들 차원에서 이게 촉발하게 된 것은 이게 좀 페이스북의 리브라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페이스북이 사실은 지난해 한 6월 달에 그 암호화폐를 발행했다고 그 백서를 발표하고 했을 때 사실은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페이스북이 발행한 게 그 미국 달러에 대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정도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통화를 다 그 준비금으로 집어넣은 세계 통화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금에 그 미국 달러가 한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로화 18%, 엔화 14%, 파운드화 11%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유독 위안화만 빠집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잘못하면은 소외되겠다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한 5년 전부터 쭉 준비를 했었는데, 리브라의 저런 소동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거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걸로 인해서 미국 정부도 야, 니네는 민간 섹터 아니야? 민간 섹터가 화폐를 운영해? 그건 안 돼. 라고 해서 단칼에 이제 불호를 결정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저거는 유럽이나 일본도 다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EU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로화의 쓰임새가 달러를 많이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결제 그 비중을 보더라도 달러가 한 39% 정도의 비중인데 유로화는 한 34%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유로화가 그 법정 결제로 쓰이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리브라의 경우에는 유로화 비중을 18%뿐이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관련 단자들이 최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페이스북이 그 방향을 사실은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러니까 지역별 단일 통화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즉 미국에서는 달러에 연동시키고 유럽에서는 그냥 유로화에 연동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는데, 앞으로 저거를 미국 정부가 용인을 해줄 것인지 여부는 이제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 여기 위안화가 말씀하신 대로 빠졌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개발했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중국에서는 이제 빠르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벌써 시범 서비스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이 된 건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은 사실은 실사회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는 이게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도 자기가 쓰는 돈이 다 추적된다고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반발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각국 정부가 지금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중앙 집권형 화폐로서 추적이 가능한데 이거를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쓸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을 2단계로 나눠서 이원화 운영 전략을 풉니다. 즉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까지 내려올 쪽에는 그대로 디지털 화폐를 내려보내요. 그런데 상업은행서부터 일반 개인들 간의 거래, 즉 시장에서 거래할 적에는 이거를 암호화폐 시스템하고 연동시키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즉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통화시장에서는 이게 추적이 안 된다.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 익명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한정 익명성을 보장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은닉 자본이 생긴다거나 지하 경제에 불법 자금들이 유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경우에는 추적을 하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 큰 돈을 거래할 적에는 실명이 들어가 있는 전자지갑으로만 거래를 해라. 소액 결제에는 익명을 보장하는 걸로 해도 좋지만 큰 돈만큼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약 자금이나 도박 자금 같은 불법 자금들은 익명으로 안 된다. 라는 이제 몇 가지, 즉 통제 가능한 익명성 보장 이런 걸 아마 내세우어서 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5개 도시에서 시범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은 비공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들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익명성을 보호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의 발표를 보면 이 2단계 통화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에는 그 암호화폐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한 6개국 정도가 돼요. 거기 보면 이더리움이나 뭐 이오스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중앙은행 발표에 그 몇 개의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암호화폐가 그 시스템만을 가져다 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디지털 화폐를 그 암호화폐로 교환을 시켜가지고 그 특정한 암호화폐는 자유롭게 거래하는 방법을 허용할 건지 네. 이거는 지금도 중앙은행들이 그 고민하는 부분의 하나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뭐 개인 그 우리 빅브라더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감시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절충점으로 기존의 암호화폐와 이런 디지털 화폐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그렇다면은 그 중국은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왜냐면 이제 미국이 이게 만들어지고 확산이 되면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미국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 부분을 정부나 연주인이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득 세력이라는 건 이거를 일단 뺏기지 않으려고 들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꽉 방어를 하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중국의 디지털 화폐만 있는 게 아니라 EU도 이미 개발을 해놓고 이제 테스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6개 통화도 다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대세로 번져나갈 것으로 보이니까는 미국 의회에서도 정부가 지금 있는 상태로 하지 말고 빨리 연준도 그렇고 개발해라 라고 이제는 공고 상태에 들어가고,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그 합의점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정부나 연준이 이 디지털 화폐 개발 쪽에 빨리 뛰어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나 여타 경쟁국에 비해서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중국이 본격화, 상용화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선수를 칠 수 있느냐 문제.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네. 리브라나 JP모간 코인을 풀어서라도 이 중국 디지털 화폐에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미국 연준도 지금 맹렬히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개선이 돼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좀 독특한 또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지금 중국이 테스트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보면 디지털 화폐 기능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딪히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모바일 결제는 이렇게 지불 기능하고 이제 송금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딪히기 기능은 이건 뭐냐면은 휴대폰과 휴대폰을 서로 맞대기만 해도 이게 서로 교환이 되거나 결제가 되거나 송금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 환경이 아직 없는 곳에서 그냥 근거리 통신 기술만 갖고 있는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인터넷이 아직 미개통됐다거나 인터넷이 개통돼 있어도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가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딪히기 기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개도국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들어가면은 경제가 급속하게 도약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 화폐에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중국은 사실은 지폐 경제에서 중간에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바일 결제로 이동한 나라거든요. 네. 즉 중간에 이렇게 후진적으로 어떤 기술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나 개도국이 이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바로 그런 식으로 지폐 경제에서 디지털 화폐 경제를 이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나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도 이거예요.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은 1대1로를 통해서 이제 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로 저게 급속하게 퍼져나갈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그래서 이 기술을 사실은 미국 정부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는 거는 갖고 있는 지금의 화폐를 이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가 이게 화폐 개혁이라는 건 말을 안 하지만은 디지털 화폐가 쓰이는 순간서부터 디지털 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권을 반납하고 디지털 화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곧 화폐 개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는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화폐 개혁은 이게 아주 보안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행되곤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는 거는 이거는 공공연한 오픈된 일정이 사실 나온 거예요. 네. 디지털 화폐로 진행되면은 필연적으로 교환이라는 이거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화폐 개혁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한 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리디미네이션을 하겠다고 했던 나라였었는데, 이번 디지털 화폐를 우리도 내년까지 이 테스트를 마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럼 후년서부터 본격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할 적에 아마 1000대 1이나 100대 1 정도의 단위 변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1000원을 일환으로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앞으로는 새 단위 시스템에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화폐 개혁의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워낙 뭐라 그럴까, 이 돈이 뭐라 그러죠? 지하 경제. 예, 한국도 금융 실명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러한 돈들이 이제 다 양지로 올라오는 게 되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화폐 개혁의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은 지하에 숨어 있는 자금을 양성화시키면서 실물 경제에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많은 돈이 양성화하느냐에 따라서 화폐 개혁의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하 경제가 GDP의 한 12%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은 그 12% 정도 되는 자금이 실물 경제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단점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많은 돈이 실물 경제에 편입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화폐 개혁이나 리디미네이션은 장점은 경제 활성화하고 단점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지하 경제 규모가 더 커요. 우리는 GDP 한 20%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디미네이션을 하면서 그 돈들이 다 실물 경제 쪽으로 노출이 되고 양성화된다 그러면은 경제 활성화 효과는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사실 뉴스도 가끔 보면은 왜 마늘밭에 몇백억씩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어떤 장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대세적으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모두가 그렇죠. 적용될 수밖에 네. 없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는 이거는 대세입니다. 이거를 쓰고 안 쓰고 하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영국의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 같은 사람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앞으로 디지털 화폐 세상이 오면은 아예 각국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통합을 가지고 단일 통화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세계 화폐로 쓰자. 라는 제안을 할 정도인데,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가 교환되는 시스템은 현재의 화폐가
교환되는 시스템하고 좀 틀려야 돼요. 그래서 각국 디지털 화폐가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교환될 적에 그 교환 시스템이 따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이 달러 결제 시스템인 시프트에 대항해서 그 CIPS라는 그러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도 지금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재작년 대비 작년에 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교환된 위안화가 8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게 크게 대세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자기네들끼리 이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움직임에 사실 합의를 봤어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간에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이 분권화되면서 또 이게 통일화되면서 달러는 어차피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면 약세로 갈 수뿐이 없고 이런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화폐 이 시스템 속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시 판을 짜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보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심했었지만 이게 국가들, 중앙은행들에서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된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이제 거래되는 그렇죠.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이제 이러한 암호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고 많은 어떤 변화가 있겠네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경제의 흐름에는 또 다른 어떤 영향은 없나요? 영향이 있죠. 영향이 크죠. 근데 사실 리디노미네이션 얘기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